러닝 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대입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수시 모집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아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도 모집 요강을 보셔야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모집에서, 요강에서 나오는 용어들 중에서 필히 아셔야 될 만한 내용들로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수시 모집의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년 5월 초가 되면 각 대학별 홈페이지에서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9월달 초나 중순 되면 수시 모집 접수 기간이 되는 거죠. 전형의 종류는 크게 학종, 비교과죠. 학종, 교과, 논술, 예체능 전형으로 있습니다. 이 크게 네 가지의 전형 안에 세부적인 전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세부적인 전형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전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수험생은 최대 6개 학과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대학별로 이제 수시 전형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논술 전형이나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 수시 전형에 합격을 했거나 등록을 한 이력이 있으면 정시에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시 응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최대 입학 취소까지 갈 수가 있다고 요강에 반드시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수험생은 최대 6개 학과에 지원이 가능한데,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설립된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은 뭐 과학기술원, 카이스트죠. 그리고 산업대, 전문대, 사관학교 같은 그런 특별법으로 제정된 학교는 여러분들이 무제한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 각 대학별로 동일 전형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전형 안에서 두 개 학과, 한 학교, 한 대학 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 전형 안에서 두 개 학과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뭐 유사 전형, 뭐 학업 우수자 전형이나 음, 전형이나 그 뭐 내신 성적 우수자 뭐 이런 전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적으로 가는 만들어진 전형이기 때문에 유사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사 전형끼리는 동시에 한 학과를 지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면접이나 논술 일자가 있거든요. 이 일자가 중복이 되었을 때에 지원이 불가한 학교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을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할게요. 지역 균형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만 있는 겁니다. 수도권 대학에서의 모집 인원을 10%를 비수도권 출신 학교에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성적 우수자가 지원을 하는 전형이고,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보통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학교장 추천은 학교에서 한 명, 그리고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24년도에는 동덕여대, 그리고 뭐 항공대나 안양대, 한경대, 뭐 상류대가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이 되었죠. 지역 인재 전형은 무엇이냐? 지역 인재 전형은 비수도권 대학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수도권 대학.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 출신 고등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지역 대학에 의대가 있잖아요. 뭐 경북대라든지 부산대라든지 이게 있잖아요.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을 하는 건데 지역의 출신의 학생들은 40%를 그 지역 학생들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나 강원 같은 경우는 20%가 인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이제 우리가 수능 최저라고 얘기를 하죠. 수시 모집에서 수능의 최저 등급을 설정을 하는 것인데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서는 대부분이 수능 최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종에서도 뭐 스카이나 이화여대, 홍대 같은 경우도 학교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를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해마다 수능 최저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완화되었거나 강화되었는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그 과목별로 성적이 반영하는 비율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고등학교 교과목은 크게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크게 세 과목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목별로 조금씩 성적 그 항목들이 성적을 나타내는 항목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마다. 전 과목을 반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우수 과목, 몇 과목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있고, 또 필수 과목을 지정해 놓고 추가로 선택 과목을 몇 과목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추가로 해서 반영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석차나 단위수를 기본으로 해서 산출하는 평균 등급을 산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일부 대학에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뿐이지만 그래도 또 모르겠습니다. 합격선에 대한 내신 등급이 그 모집 요강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난해에 합격생의 평균 내신 등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학마다 그 합격생의 내신 등급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뭐 어떤 학교는 최종 등록 합격자의 내신 등급 평균을 적어 놓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최초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의 내신 등급의 평균을 적어 놓기도 합니다. 뭐 최종 최종 합격자 내신 등급을 올려놓는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낮게 나오겠죠. 낮게 나오니까 뭐 경쟁률이 더 높을 수도 있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충원율은 모집 인원 대비해서 충원하는 인원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모집 인원이 10명이다. 충원율이 뭐 1%다. 이렇게 모집 요강이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모집 인원이 10명이었는데 예비번호 10번까지 합격을 했구나.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최초 합격자들 같은 경우는 최초 합격자가 아니고 1번부터 10번까지 학생들이 등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번까지 이제 합격을 했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모집 단위가 작을 때 충원율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집 인원이 3명인데 충원율이 300%다. 그러면 예비번호 9번까지 합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작다는 것은 경쟁률이 높다는 거겠죠. 그러면 9번까지 합격이 됐다면 3대 1의 경쟁률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지원했던 학생들 모두가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 합격 통보는 최대 3차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개별 통보를 하는 거니까 1차, 2차, 3차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최종 등록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원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몇 번까지 예비번호 몇 번까지 합격을 했는가에 대한 그 해답이 충원율에 있다. 그래서 오늘의 런플 포인트는 희망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 산출 기준을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교과목, 본인의 교과목, 그리고 학년별 성적 비율이 있거든요. 그 학년별 성적 비율이라는 것은 1학년 때 몇 프로, 2학년 때 몇 프로, 3학년 때 몇 프로 해서 총 100%의 성적 산출 비율을 결정을 하는데, 보통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합해서 100%를 하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1학년, 2학년은 30%, 3학년은 40%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선 내신 등급 평균은, 평균하고 충분율은 3년간 정보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지난해 이전에, 2년 전에 학교의 경쟁률이 높았으면, 그 다음에 경쟁률이 낮겠죠. 모집 요강은 그 사람들 봤었을 거니까, 경쟁률 높은 데는 잘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난해에 모집 요강을 가지고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3년간의 정보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능 최저는 영역별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합 등급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영역별로 뭐 탐구 영역, 뭐 언어 영역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영역에 몇 등급, 몇 등급을 지정한 데도 있고, 합, 2개 영역에 뭐 5등급, 3개 영역에 뭐 7등급, 이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등급, 수능 최저 등급을 반드시 여러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대학 10곳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보다 보면 어떤 게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매일 뭐 찾아보는 경우도 생기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소신 지원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10곳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3학년 1학기 모든 시험을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